농담이 돌아왔습니다. 저 점프볼에서 취재 팀장을 맡고 있는 최타영 기자입니다.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홍성환 기자라고 합니다. 네. 내일이 시범 경기 개막입니다. 시범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가 정규 시즌의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KBL에서 최근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명칭에 계속 혼동이 많으니까 KBL에서 정한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정규 시즌, 그동안에는 뭐 정규 리그, 정규 경기 그죠. 이런저런 다양한 혼동이 됐었는데 올 시즌부터 KBL이 정한 공식 명칭은 정규 시즌, 그리고 정규 시즌 1위도 우승으로 표기할 수 있고 공식 용어도 됐죠. 네. 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를 먼저 좀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일 핫한 팀을 사실 골랐거든요. KCC. 일단 지난 시즌 처참한 실패라고 해야 되나요? 워낙 기대가 큰 팀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뭐 시작부터 사실 안 좋았죠. 뭐 외국 선수 나가게 되고 하면서 좀 시작이 좋지 않았는데 새로운 이세민 감독님도 오셨고 허훈 선수도 딱 왔잖아요. 늘 약점이던 게 가드 포지션 1번이었는데 한 번에 사실 뭐 리그 최고 가드가 와버리니 너무 업그레이드 됐고 개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들을 제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허훈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뭐 최준영 선수랑 같이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최준영의 2년 주기는 올 시즌 또 우승할 차례잖아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좀 KCC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KCC는 정규 시즌에서 강팀의 면모를 보여줄 것 같긴 해요. 중상위권에서 경쟁할 팀은 충분히 된다. 그죠. 멤버를 봐도 KCC가 플레이오프 이번에 못 올라가잖아요. 재앙이에요, 그건. 재앙. 다만 정규 시즌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수비력이 좀 받침이 되는 팀이 장기 레이스에서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다고 좀 제 지론이기도 하고, KCC는 저는 3, 4위 정도 하지 않을까, 정규 시즌에서.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팀이죠. 미년 전에도 그랬고. 그죠. 그래서 저는 정규 시즌에는 결국에 수비력이 강한 팀이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규 시즌 한정에서는. 네. 저는 그래서 LG, SK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정규 시즌 우승은. 네. 변수라면은 LG가 오프 시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수비 조직력은 제일 강한 팀이다. 정규 시즌 한정 우승 후보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정규 시즌 MVP는 최준용일 것 같아. 아 진짜? 모순되는 얘기긴 한데 LG가 정규 시즌 우승 후보로 꼽긴 했는데 MVP는 일단 기본적인 스탯이 많이 나와요. 좀 기록이. 근데 LG 자체가 아센 마레이가 있는 이상은 이 팀은 공격적인 면에서 많은 횟수를 가져가는 이름은 쉽지 않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도 정규 시즌 2위, 챔피언스 우승을 했지만 속공 자체도 많지는 않았던 팀이고 네. 주요 선수들이 득점, 뭐 어시스트 이런 거를 많이 쌓을 수 있는 팀 컬러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최준용은 득점원 역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경기 운영도 도맡을 수 있고 여러 항목에서 기록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선수인 거죠. 여러모로 스탯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는 최준용이 저는 가장 강력한 정규 시즌 MVP 후보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국내 선수 MVP로 사실 최준용 하다가 그 막판에 좀 허훈으로 갔는데 기록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중요하잖아요. 허훈은 사실 기록은 사실 보장됐다고 보거든요. 매번 뭐 MVP급 사실 기록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팀이 어쨌든 강력한 또 우승 후 중 하나고 워낙 외국 선수들도 잘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평균기로 따라오고 팀 성적도 따라오면 충분히 두 번째 정규 시즌 MVP를 한번 받을만 하지 않을까. 허훈이냐 최준용이야 이거네 그러면. 외국 선수 MVP도 사실 외국 선수 MVP. 되게 고민이 좀 컸어요. 누구를 제일 강력하게 꼽고 있어요? 저는 원희가 워낙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숄롱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되거든요. 사실 뭐 지난 시즌에 출전 시간 이슈가 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 숄롱은 이미 뭐 MVP도 받았고, 사실 증명된 자원이잖아요. 출전 시간만 보장되면 뭐 20, 10은 해주는 선수인데 여기다가 허훈하고 최준용은 외국 선수를 살려주는데 뭐 너무 특화되어 있는 좀 신나게 좀 해줘야 외국 선수들은 잘 뛰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는 최고의 카드 두 명이 있어서 숄롱의 그 수비 문제 좀 잠깐 접어두고 공격만 하면 스탯은 사실 엄청 따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숄롱은 자기가 2옵션이라는 걸 확실하게 또 인지하고 있고 숄롱한테도 확실하게 출전 시간을 줄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또 데려왔기 때문에 본인 자체도 명예회복이라고 해야 되죠. 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의욕도 강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좀 쫄롱이 좀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게 재미없는데 여전히 원이 천하다.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MVP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10개 팀 1옵션을 다 봤을 때 원이만큼 출전 시간이 보장된 선수가 있느냐. 뭐 기량이 워낙 출중한 선수니까 뭐 그 외에 숄롱도 있고 DB 앨런슨도 주목을 받고 있는 외국 선수이긴 한데 그래도 원이가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SK가 제가 워낙 상위권에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팀이니까 거기에 뭐 출전신까지 뒷받침이 된다면은 올 시즌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원희 대 네. 숄롱이네요. 아니, 여러분 재미없지만 죄송해요. 이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재미를 위해서 막 누구 뽑을 수는 없어요. 이거 다른 그러니까요. 거. 비시즌이 역대급으로 꼽아도 될 정도로 이적이 많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팀 대 팀이든 선수 대 선수든 올 시즌 가장 주목해야 될 라이벌리. 두 가지 뽑았는데 일단 하나는 삼성과 가스공사. 뭐 아. 많은 팬들이 또 예상하시겠지만 또 가스공사에서 주 득점원으로 활약했던 두 명이 또 삼성의 득점원으로 갔거든요. 서로 홈으로 섰던 체육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하나하고 이제 이거는 좀 비슷할 것 같은데 SK, KT 사실 김선영 선수가 이적할 거라고는 아직도 상상이 안 가거든요.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김선영이 SK를 상대로 폭공을 뛴다. 진짜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어서 안 그래도 좀 통신사 라이벌이잖아요. 큰 거 하나 왔다 얘네 둘 사이에 진짜. 그래서 이 두 팀이 재밌는 좀 라이벌리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SK, KT 네. 좀 주목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이 두 팀의 대결을 막 통신사 라이벌이라고 했는데 KBL 자체가 두 팀의 스토리라인이 좀 부족하긴 해요. 라이벌리로 꼽기에는 두 팀을 이렇게 통신사 라이벌이라고 쓰긴 하는데 라이벌 구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통신사일 뿐인 거지. 네, 네. 두 팀이 지난 시즌에 4강에서 붙은 게 유일한 플레이오프 맞대결이었으니까 네. 이 두 팀의 지난 뭐 역사를 봤을 때 20년 전에 방송인이 포함된 3대3 빅딜 정도? 그 외에는 이 두 팀의 엮이는 스토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자꾸 뭐 통신사 라이벌 하는데 그건 저쪽 그 통신사 쪽 얘기고 농구 쪽으로 봤을 때는 전혀 라이벌 구도가 잡힐 일이 없었는데 김서영도 이적을 했고 거기에 문경원 감독도 맞아요. 좀 문경원 SK에서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경원 감독의 선임 김선영의 이적만으로 확실한 스토리라인은 생겼다. 그래서 이 두 팀은 딱 뚜껑을 열었을 때 전적은 압도적일 수 있겠죠. 한 팀이 뭐 5승 1패 할 수도 있겠고 뭐 6승 할 수도 있겠지만 매 맞대결마다 이 팀에게 지면 안 된다는 분명한 동기부여는 두 팀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올 시즌 SK의 홈 개막전 상대 또 KT니까 큰 게 왔습니다 지금. 그 외에 아니면 주목할 선수나 팀 그 외에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이번엔 쫀데모비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플레이오프 가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습 경기에서 많이 지고 있기도 하고 그걸 두고 일각에서 최하위 후보 아니냐라고도 꼽는데 객관적 전력상 약해진 건 사실이니까요. 신임이지만 양동 감독을 믿어요. 연습 경기에서 많이 졌지만 내용을 보면은 현대모비스는 연습 경기를 이기려고 치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팀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우는 데 초점을 두고 경기를 운영했거든요. 팀이 가져야 될 습관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강팀이다라고 꼽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팀은 다음 시즌에 유소에 돌아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과정 이런 거에서 저는 양동 감독이 오프시즌 연습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목표점은 분명했다. 현대모비스가 올 시즌에 성장 드라마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시는 게 재밌는 키포인트 될 것 같아요. 밑밥을 까는 거지만 플레이오프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현대모비스가 어떤 부분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현대모비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저도 근데 약간 조금은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이제 손호를 꼽았는데 손호도 손창현 감독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손창현 감독님도 워낙 현장에서 사실 오래 계셨던 분이고 전력 분석부터 시작해서 코치도 하시고 감독에 오르기 위한 준비 단계는 다 거치신 감독님이신데 프런트와 현장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한 마음으로 가야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지금 되게 잘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네. 나 현대모비스 플레이오프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 소노 플레이오프 간다 못 간다. 저희가 이렇게 종합을 하잖아요. 뺐습니다. 빠졌는데. 아 플레이오프. 네, 못 진짜. 간다. 그래도 좀 지난 시즌과 좀 상처 많았던 손호가 어떻게 좀 치유하는 과정을 겪을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주목할 팀으로 좀 뽑아보면 좋지 않을까. 정규 시즌 좀 이야기를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 이제 또 저희가 누구보다도 현장 많이 나가고 기사도 또 많이 봐주시고 저희 점프볼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정규 시즌 우승 후보 MVP 예상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해주세요. 저희의 의견 반박시 여러분들 다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